이번 주 들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의 급반등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실체 궁금하시죠?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톤 다운된 그런 목소리 효과가 이틀 연속 발휘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얘기를 또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죠. 저희가 그 제롬 파월 의장 해고한다는 생각 한 적도 없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재무장관이 나서 본래 뜻은 임기 잘 마치라는 의미였다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속셈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오늘 드디어 이제 145%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얘기했더니 오늘 구체적으로 또 50에서 65% 심지어 또 35%까지 내리는 것도 있고 또 심각한 100%가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 다만 원래의 시각은 딱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듀타라는 사람이 한 표현인데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시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 필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이제 굳이 이제 직역한 거 되겠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장의 반응에 좀 뭐 깜짝 놀라갖고 이제 뭔가 좀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가 느꼈다. 그 정도로 일단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변덕스러움은 세상에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자체에 올라가고 내려간 것에 대해서 월가는 주가는 환영했지만 미국의 기업인들이나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아직은 좀 썰렁한 편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을 실제 해임할 생각은 없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인데 우리는 늘 이번 주에 그 말에 좀 휘둘리지 말고 좀 본질에 집중하자. 당분간은 변동성, 보수적인 입장을 드린 바 있으니 저희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실까요? 세이프 헤븐은 있을까? 네, 세이프 헤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좀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그렇죠. 세이프라는 건 직역하면 안전한 피난처 정도 되겠죠. 안전하게 이제 뭔가 좀 폭풍이 오더라도 피해서 그런 지정학적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항구인데 거기는 절대 파도도 안 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의미하는 표현은 이제 safe have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추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비워주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사상 최고 수준 아니면 최소 20년의 최고 수준을 가고 있겠고요. 벌써 이제 거의 보름 거의 돼가고 있는데 결국은 데스크로스가 낮죠. S&P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변동 지수가 커지면서 데스크로스가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조금 회복하면서 아직까지 달러 지수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100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99.5 정도까지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것 자체는 채권값의 하락을 의미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채가 많이 흔들렸고요. 또 일부에서 뭐 중국과 일본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상당히 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입니다. 개인 자산의 주식이 10%고 채권이 9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손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자신이 워낙 떨어지니까 지금 말을 많이 바꾸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진실을 알 수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반응은 여전히 냉철한 분위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지수가 다시 한번 확인된 목표 주가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했던 오펜하이머가 7,102까지 제시했었는데 이번 주초에 5,950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쭉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미시간 대학이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의 100이라는 물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거 같냐 아니면 5년 후에 뭐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인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1981년 이후 최고 50년 만에 최고 수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의 인하를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들을 입장은 아니다. 들을 수도 없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좀씩 낮아질 수 있겠지만 실효 관세율이 1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죠. 금은 이제 3,500까지, 장중에 3,509달러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제 3,300 떨어져서 오늘 또 수년 만에 또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인데요.
금과 시세 주식시장은 전 반대로 가는 것이 워낙 맞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반등하면 금은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리스크 온이라는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을 찾아가자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 금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의 강세가 꾸준히 왔던 것은 결국은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익 전망을 갖춰주는 어닝 리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을 내리는 곳이 75%, 10개 중에 7개 반. 그리고 이익 전망을 올리는 것은 불과 3개도 안 된다. 이게 지금 한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이프 헤븐은 어디냐? 철저하게 우리가 숫자만 바꾸고 보면 이익 전망을 내린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그리고 이익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워낙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출 비중이 적은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에서 보이다시피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요번에 보면 어닝 리비전,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의 변동폭 보더라도 물론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점을 상향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상향한 종목 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논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침 올해 들어서도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소재, 금융, 부동산,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선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고 시작하고 있고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종목을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어제 사상 최고까지 갔었고 오늘 약간 밀려났지만 코카콜라는 수출로 하는 것들은 일부 지역이 있지만 우리나라 하더라도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바틀링을 하거든. 지역에서 바틀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출 입이랑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그러고도 기본적으로 보면 식료품 매장인 마트 같은 거거든요. 예. 식료품 위주의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통신사가 무슨 수출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넷플릭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어저께 장중 사상제약, 오늘 사상제약가에서 $1 모자랍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정도고 수출이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담배는 워낙 지역에서 많이 하죠. 워낙 수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ETF로 보신다면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아니면 퀄러티 아니면 배당은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 많이들 선호하실 텐데요. 슈드라는 것들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슈드가 아니더라도 SCHD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종하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워낙 많이 있고 여러 번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다른 ETF들 배당은 중시하는 ETF들 같은 거 하시면 시장은 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의 영향이 덜한 그런 종목들 변동성 시대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이 퀄리티 배당주에도 주목해야 될 이유 같이 살펴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에 대한 생명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머스크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 주가도 더 집중해봐도 될까요? 곧 머스크의 컴백 예고된 상황에서 일단 투자자들은 반기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딱 이 시간에가 저희가 6시 반 정도에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어닝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는 딱 이 시간, 24시간 전에 보면 플러스 1% 정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저렴한 모델을 예상대로 6월달 상상방위 안에 생산을 시작한다는 얘기했고 로보택시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해 2군데 하는 걸 대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콜 하면서 한 6시 50분, 7시부터 주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진짜 원했던 말이 한마디 나왔죠.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도치라고해서 정부의 혁신 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까지 하고 있는 거로 좀 계약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워낙 지금 그 정부 일만 하고 네가 도대체 왜 테슬라 일을 안 하냐 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갑자기 테슬라 공장에 나타나서 직원들한테 주식을 팔지 말라는 얘기가 딱 그런 비판이 고조됐을 텐데 어저께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나 도치라는 곳에서 일하는 건데 이미 셋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이제 별로 없어졌다. 난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정확히 날짜까지 찍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이제 도치 워싱턴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테슬라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이 쉽게 해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라는 표현을 써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신이 팔려 있던 사람이 이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주가 어저께도 이 시간 지나고 나서 한 아침 시간 7시 전후에서 플러스 한 4, 5% 올랐고 오늘도 정규장에서 5, 6%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 본질은 실적은 급실망이 나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실제로 다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딴 데 정신 팔려 있던 사람이 온전히 이제 테슬라 일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뭐 여러분 잘 선호하시면 다 아실 만한 인물인데요. 그분이 이제 다시 한번 레포트를 수정하면서 나온 얘기가 뉴 챕터 비긴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됐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주가 지금 도움될 얘기하면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315달러까지 내렸던 목표 주가를 350달러 올려놨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최소 7명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린 이유는 워낙 어저께 실적이 안 좋았고 예. 생산에 대해서 올해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조차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얘기했다는 정도 실적 밀어본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60에서 235도로 꽤 많이 내려놨는데요. 예. 단기적, 중기적으로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향하는 압박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물론 FSD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역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일단 자신이 생각했던 컨센서스를 많이 못 미쳤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어저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티드코인도 388달러에서 330달러까지 낮아졌는데요. 기본적으로 낮아진 눈높이조차도 못 맞췄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샘들러는 그나마 400달러를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이죠.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UBS도 마찬가지입니다. 190달러를 목표 주가를 유지했지만 아시다시피 190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가 차량 출시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가권, 고가권에 얘기했던 것들이 오히려 덜 팔릴 수 있다. 그래서 흔히 해서 이것을 캐너벌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모델을 가격이 싼 거 나오면 가격이 싼 거로 훅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몰린 것도 하나 있지만 최소한 7곳은 목표 주가를 하향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의 머스크 CEO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되어 보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죠. 4월 30일에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되는데요. 이제 관전 포인트 봐야 되는데요. 관세 영향이 언제부터 보이나 일단 좀 걱정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우려가 됐던 건 1분기부터 나온 거고요. 시작한 건 4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4월 30일 다음 주에 1분기 GDP 발표 잠정치가 나올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1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에 0.4 플러스에서 0.1로 낮춰놨습니다. 배경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서비스 부문 활동도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요. 주택 건설도 부진하다는 거 많이 수치를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0.2%로 내려놨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고하려서 볼만한 것은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분기를 마이너스 2.2%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좀 마이너스까지만 안 나가면 좋겠는데 마이너스에서까지 혹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리세션에 대한 경고, 리세션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을 좀 더 느끼기를 원할 뿐이죠.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또 전하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봐야 할 헤드라인 마지막입니다.
CNBC입니다. 하이 퀄리티 배당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 변동성 너무 힘들죠? 세죠? 자, 거기서의 하이 퀄리티 배당주 오늘도 스터디해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책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하이 퀄리티 주식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늘 말씀은 종목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스스로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주식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과 배당금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주목하자는 얘기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높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은 시장 평균 대비 아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제가 종목을 한 10종목 정도를 골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랐던 표를 여러분은 보여드리면 뭐 대표적인 것이 P&G도 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확인드리면 P&G 같은 경우는 늘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버랩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램 리서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좀 스타디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핫한 주식들 뭐 2배, 3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하이 퀄리티 배당주 세이프 헤븐 이렇게 스터디 해봅니다.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